안녕하세요. 동의보감한의사 이진서 원장입니다. 오늘은 가끔씩 머리가 아파요 원장님, 이러한 두통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. 환자분들 두통에 대해서 평소에 자주 호소하시는데요. 예, 비로소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게 되었고, 동의보감 두 문을 내용을 참고로 하였습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이 두통인데요. 보면은 땡땡 다 주어 담, 이라고 나왔습니다. 일단 그 이 두통은 대부분 노폐물로 인한 것이다. 제가 맨날 영상을 올리는 데 있어서 다 비슷한 얘기만 하네요.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땡땡이 뭐 두통이긴 한데, 오늘은 사실 여기에는 모든 질환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두통이 됐든, 뭐 요통이 됐든, 뭐 복통이 됐든, 다 이 노폐물이 주요 원인이 되지 않나,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음 내용 보면 통심자 화다야, 그 두통이 심한 거는 그 몸속에 열이나 화가 많은 거다,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. 여기서 이제 이 열, 이 뜨거운 불의 성질,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. 보면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상반신, 가장 상반신에 있는 부위죠. 그래서 속성으로 보자면은 이제 불의 기운이 가장 많이 도달하는 부위일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 같고,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뭐 다리라든지 이런 하반신 이쪽은 좀 무거운 사기들이 많이 침투하겠죠. 그래서 뭐 습기라든지 일단 그 차가운 물의 속성, 이런 것들이 이 하반신 다리 쪽을 많이 침범할 수 있겠네요. 대비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상반신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머리라든지 뭐 두피 건강이라든지 뭐눈 건강, 뭐 귀, 뭐 코, 뭐 입 구강이라든지 아니면 인후, 목구멍이라든지 이쪽은 몸의 상반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화열, 뜨거운 불의 성질과 연관이 많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동의보감 다른 문을 찾아보면은 눈 쪽이죠. 안무화불병이라고 해서 눈병은 화열이 아니고서는 병이 될 수 없다, 이런 소제목이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. 밑에 이롱도 한번 볼게요. 이롱은 청력저하입니다. 이롱은 뭐 대부분 열에 속한다. 이거 예전에 그 이명난청 발표를 했을 때 나왔던 문구이죠. 이렇게 되고요. 또 옆에 보면은 인후병도 개속화, 비슷한 얘기죠. 대부분 화에 속한다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, 이런 머리 두피, 뭐 입, 인후 이 위쪽은 다 우리 몸의 난로에서 보일러, 뭐 난로에서 연통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. 우리 몸도 하나의 보일러죠. 거기에서 상부에 있는 연통의 역할을 한다.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.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두통이 별로 없어 봤어요. 평생 가야 진짜 몇 번 두통이 있었을까?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.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. 그런 경우는 왜 그렇냐 했을 때, 제가 몸이 좀 차가운 체질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몸이 차가운 체질들은 두통이 이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죠. 그래서 그 본인이 두통이 좀 자주 있다 했을 때는 이렇게 내 몸에 좀 노폐물이 많이 있나 보다 라든지, 아니면 내 몸이 좀 뜨거운 체질인가 보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네, 다음 보겠습니다. 용어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담궐 두통이라고 나와 있는데, 이제
노폐물로 인한 뭐 두통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십시오. 여기 보면 목불욕계라고 해서 눈을 뜨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한의원에서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실 베드에서 그 바로 누워 계실 때 좀 눈 쪽에 손수건을 좀 눈에 가리고 이렇게 계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. 결국 그 치료실에 있는 형광등 불빛이 눈이 부신 거예요.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, 하여튼 뭐 좀 심한 분들은 뭐 선글라스를 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실내에서도 눈이 부시다라는 증거죠. 그래서 이렇게 노폐물로 인해서도 이렇게 눈부심이 있어서 좀 눈뜨기 부담스러워 하신다. 이럴 수 있고요. 다음으로 현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지럼증입니다. 뭐 두통, 어지럼증 뭐 이런 것들은 세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증상이지만 이 어지럼증은 또 중요한 증상이라서 나중에 또 따로 한번 제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. 다음 보면은 나어 언어 말하기 귀찮아한다, 어려워한다 이런 표현인데요. 이 상황을 예시를 들어볼게요. 정반대의 상황인데요. 이처럼 과로시에도 말하기 싫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노폐물이 많아지는 뭐 과음, 과식시에도 말하기 싫어하실 수 있는데 과로시는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을 갔어요. 산에 올라가면은 처음에는 조금 일행이랑 얘기를 하다가 힘들어지면은 말수가 줄어들어요. 예, 과로로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나어 언어가 될 수 있고요. 근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때가 아니라 사실은 노폐물 상황이에요. 이렇게 과음 혹은 과식 할 때도 노폐물 때문에 좀 말하기 귀찮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. 예, 정말 몸 안에 노폐물이 그득 차서 좀 너무 막혀 있는 상황이면은 이렇게 언어에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구적으로는 심장과 이 언어와 말하는 것과 연관이 많습니다. 네,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. 올욕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노폐물로 인해서 두통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메스꺼운 거예요. 토하고 싶은 거예요. 토하고 싶어서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위태로운 상황 이런 걸 표현을 했네요. 이렇게 메스꺼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요. 다음 문구 보면은 사지걸랭, 그러니까 뭐 팔다리가 찬 건데 이와 같은 경우는 보통 체질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, 환자분들이 설문지 체크에 나는 팔다리가 차서 몸이 찬 것 같아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. 근데 그게 아니에요. 물론 몸이 차서 팔다리가 차실 수도 있는데 그 노폐물 몸은 찬 체질이 아닌데 노폐물로 인해서 이렇게 팔다리가 손발이 찰 수도 있거든요. 수족냉증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별개로 생각하셔야 된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 지인분 얘기를 드리자면 그 제 지인분이 맨날 저한테 손발이 차다. 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. 근데 그분은 이렇게 몸이 열체질이셨거든요. 근데 이렇게 몸이 열체질이셔도 이렇게 노폐물 때문에 손발이 찰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. 다음으로 이제 신체 침중과 신중 여사는 비슷한 얘기예요. 몸이 가라앉고 무겁다. 그리고 몸이 산처럼 무겁다. 다 신중감을 표현한 얘기인데요. 특히 이렇게 기상시에 많이 호소를 하시죠. 그래서 일어나실 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. 많이 몸을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. 네, 마지막으로 선훈욕도 머리가 뱅뱅 돌고 어지럽고 쓰러지려고 한다. 상당히 이렇게
두통 어지럼증이 심한 상태인 것 같네요. 그래서 이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뭐 3대 증상이 뭐 이석증, 메니에르 증후군, 뭐 전정신경염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어쨌든 이렇게 어지럼증도 이 두통과 연관이 많은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네. 오늘은 이 노폐물 두통에 관해서 연관된 증상들을 말씀을 드렸고요. 마지막으로 뭐 치료를 위한 그 한마디를 한번 한 줄을 적어 봤습니다.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요즘 보면은 호텔 뷔페가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. 이 호텔 뷔페에는 온갖 산의 진미들이 많이 있죠. 네, 특히 이제 육류들도 많이 있게 되는데요. 이 호텔 뷔페를 좀 상상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그 산에 있는 산채 정식, 예, 좀 채소 반찬들이 많이 있는 좀 담백한 음식들, 우리의 한식이죠. 예, 이런 것들을 좀 상상을 좀 해보면요. 예, 이 호텔 뷔페를 먹고 나서의 몸의 반응과 산채 정식을 먹고 나서의 몸의 반응이 분명 다를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호텔 뷔페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재를 즐기려는 그러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채식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건강을 도모를 하는 그러한 행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. 네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